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봄날이 아름다운 것은 혹독한 겨울 끝에 도달한 길지 않은 황홀함이기 때문입니다. 4월에 지천으로 피는 목련과 벚꽃에 마음이 무너져 오는 것은 머지않아 쓰러질 한때의 찬란함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조화가 화려해도 동네 어귀에 소박하게 피어난 야생화를 이겨낼 순 없습니다. 사랑 역시 그러합니다. 기문이 바다의 기별에서 절절하게 읊어댔듯 사랑이란 닿을 수 없는 것이자 건널 수 없는 것이며 품을 수 없고 다가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야말로 기어이 사랑이라 이름 부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사랑에 빠지는 순간 마치 소금물을 들이킨 것처럼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곁에 있어도 영원히 메워두고 싶은 그 간절함을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콩깍지가 먼저 벗겨지고 나면 상대가 나를 향해 일부 전진할 때 자신도 모르게 일부 후퇴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만 가닿을 수 없는 지평선과도 같은 사랑의 속성 때문에 사랑의 결정이란 어쩌면 파국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합니다. 영화 봄날은 간다는 흐드러진 벚꽃 아래에서 진짜 이별을 말하는 영화입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만난 두 남녀는 봄날의 만개한 꽃처럼 잠시 함께 사랑했으나 여름이 오자 가무없이 져버리는 꽃처럼 멀어져 갑니다. 사랑이 딱 라면 정도이기를 바라는 외로운 여자와 함께 밥을 먹고 싶은 순정한 남자와의 로맨스를 다룬 봄날은 간다는 봄날만큼 아름답고 봄날만큼 짧은 저연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혹하고 먼저 밀어낸 너무도 이쁜 여자 은수의 변덕이 얄미운 것은 우직하고 순진한 청년 상우의 시점에서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상우와 은수가 얼마나 다른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린 남자 상우는 그를 금쪽같이 여기는 가족도 있고 그의 말 한마디면 달려와줄 친구도 있습니다. 스쳐가는 소리를 잡아내는 음향 엔지니어링인 상우의 일은 다른 누군가의 작업 속에서만 빛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방 방송국 PD이자 아나운서인 은수는 좁은 부스 안에서 혼자 소리를 외부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해줄 가족도 친구도 없는 은수는 결혼에 한 번 실패한 이혼녀입니다.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했기에 결혼까지 갔을 은수는 사랑의 기승전결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우는 아직 제대로 된 사랑과 이별의 경험이 없는 연애 초보이자 사랑마저 할머니에게 배운 남자입니다. 한때 할아버지의 곡진한 사랑을 받았던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외도로 척까지 보고 말았지만 치매가 생기면서 오래전 좋았던 때의 기억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평생 한 남자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할머니에게 삶의 모든 것을 배운 상우는 사랑이란 그렇게 변하지 않는 순정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 사랑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제 몸과 마음으로 체득한 은수는 사랑을 대하는 태도와 방향, 무게가 상우와는 다릅니다. 이 둘은 사랑의 감정으로 뜨거울 때는 함께할 수 있어도 감정의 내리막을 같이 겪어낼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왜 좋은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왜 갑자기 그가 부담스러워지고 시증이 나는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제 불가의 영역인 마음과 사랑의 문제에 윤리적 잣대를 들이밀기 어려운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할머니를 한때 사랑했던 것이 할아버지의 진실인 것처럼 새로운 누군가가 좋아지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비애이며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사랑했던 과거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할 친구도 가족도 없는 은수는 누군가가 간절히 그리웠을 것입니다. 그녀가 해퍼서 금사빠인 것이 아니라 그녀의 외로움이 그리고 결혼이 사랑의 무덤임을 안 그녀는 쉽게 빠지고 다시 쉽게 빠져나오는 사랑만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사랑에 서툰 상우는 그녀가 일 때문에 전화를 한 것만으로도 행복해하지만 그 감정을 드러내진 못합니다. 헤어짐이 아쉬워 악수하자며 손을 내미는 것이 전부입니다. 반면 은수는 라면 먹고 갈래요? 에 이어서 자고 갈래요? 라고 거침없이 내뱉을 수 있는 여자입니다. 그렇게 젊은 남자를 뜨겁게 유혹해 놓고선 우리 좀 더 친해지면 해요 라는 밀당의 묘 앞에
순진한 청년 상우는 약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이 어디까지이고 어떤지를 명확하게 하는 은수는 자연스레 사랑의 권력자로 군림합니다. 영화 속 연인은 대부분의 식사를 라면으로 때웁니다. 인스턴트 음식의 대표주자 그 라면 말이죠. 밥이 나오는 장면은 딱 두 컷입니다. 둘이 처음에 녹음일을 하고 난 후 시골 할머니가 차려준 꾹꾹 눌러싼 고봉밥과 연애가 정점을 지날 때 술 마시고 들어온 은수를 향해 상우가 기꺼이 차려준 밥상이 그것입니다. 좋아지기 전까지는 밥을 먹을 수 있어도 진짜 좋아진 후에는 북엇국에 김치가 올라가 있는 밥상이 부담스러운 것이 은수입니다. 딱 거기까지의 사랑만이 가능한 이가 은수라면 사랑의 모든 것을 건 남자가 상우입니다. 연애 초반 데이트길에서 함께 묻혀있는 부부의 묘를 바라보며 은수는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함께 묻힐까? 와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집니다. 그 말이 가지는 한없는 무게보다 지금 당장의 감정과 욕구에 충실한 그녀는 자신의 감정 위주로 연애를 리드해 갑니다. 한창 좋은 연인의 모습은 그것만으로도 지나치게 아름답습니다.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에 서울부터 강릉까지 택시를 타고 달려온 상우를 기다리는 은수는 그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가 뜨겁게 안깁니다. 세상이 내일 멈춘다 해도 그 사람만 있다면 두려울 게 없는 남녀의 열애는 그러나 시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가진 불가피성입니다. 사랑이란 광기의 속성이 있어 뜨거운 채로 오래 탈 순 없습니다. 사랑의 무게가 달랐던 그둘은 절정을 지나자 곧 위기를 맞습니다. 라면만 먹다 아버지가 담가준 김치를 들고 와 같이 먹던 날 상우는 아버지가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는 말을 툭 던집니다. 상우는 라면만 먹고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면에 잘 익힌 김치를 얹어서 먹고 싶어하는 상우는 라면 같은 사랑만 하고 싶어하는 은수와는 다릅니다. 은수는 정색을 하며 답하죠. 나 김치 못 담궈 라고 말이에요. 그 우회적 거부 앞에 영락없이 상우는 내가 담궈줄게 라고 말합니다. 사랑이 애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상우는 아직 모릅니다. 사랑의 무덤이 결혼임을 경험한 은수는 결혼을 꿈꾸는 상우가 부담스럽습니다. 현실은 로맨스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셉니다. 상우의 마음을 한 이후 은수는 오히려 그와 정반대 성향의 남자와 술을 마시고 늦게 돌아옵니다. 그녀의 괴로움은 이제 상우와 헤어져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다음날 북엇국을 끓여놓고 은수를 깨워보지만 은수는 버럭 화만 내고 먹지 않습니다. 은수는 북엇국과 김치로 상징되는 시간과 정성이 담긴 무거운 사랑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은수의 돌연한 냉담함에 상우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술만 먹으면 그녀가 자신을 보고 싶어 할 것만 같아 술마저 마음 놓고 마시지 못하는 상우는 머리로는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자신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할머니가 평생 보여준 지고지순의 사랑만을 사랑의 전부로 알아온 상우는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노래를 목청껏 외치며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내가 잘할게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떠난 자의 마음입니다. 기어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은수를 보고 난 후 새로 산 은수의 차에 흠집을 내는 찌질함으로 사랑의 종지부를 찍고 마는 상우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더 많이 사랑한 자가 약자가 되고 마는 것이 사랑이 지닌 속성이며 그 참혹한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비로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다시 태어나는 유기체와 같은 것은 아닐까요? 봄날이 간다는 것은 봄이 왔다는 것이며 그 봄이 지나야 또다시 새로운 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사시장충 봄날을 우리는 봄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사랑도 그러하리라 봅니다. 쉽게 마음을 열었다 쉽게 밀어내는 은수를 욕하기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은수 역시 예전엔 누군가의 상우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우는 이제 더 이상 은수 앞에서 찌질했던 상우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은수가 될 것이며 상대의 마음이 떠나는 것을 알면서도 잡고 싶다면 속절없이 상우가 됩니다.
누가 더 모질어서도 혹은 강팍해서도 아니라 나조차 어쩌지 못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은수와 상우 사이를 오갑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의 권력자가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를 치열하게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일 것입니다. 사랑의 시련 앞에 곡기를 끊을 만큼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내 자신보다 뜨겁게 사랑했던 치열한 시간이 있었다면 행복한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열정만큼이나 타이밍의 관건입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을 땐 제 아무리 멋진 연인이 다가와도 품어낼 수 없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러 은수는 상우를 기억해내고 그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지만 이번엔 상우가 밀어냅니다. 상우는 늦게 받게 된 화분을 되돌려주듯 은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상우는 그 만남의 끝이 어떠할지 알기에 그녀의 손길을 밀쳐내지만 어쩌면 은수는 그제서야 상우의 투박하고도 무거운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화를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각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투사하지 않고서는 볼 재간이 없습니다. 상우의 시선으로 구성된 이 영화는 상처받은 상우의 감정에 이입되어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영화의 초반, 대웅전에 모셔진 부처님을 향해 간곡하게 기도드리는 은수의 모습은 우리가 마치 염두에 두지 못했던 그녀의 아픔을 보여주는 부분일 것입니다. 타자의 이질성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랑은 최소한 스스로를 사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사치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척박할 때에는 타인을 위해 마음 한 자리 떼어두기 힘듭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살아내는 일은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 속성이 갖는 병리적인 측면만큼이나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불멸의 사랑은 도달하지 못한 실패한 사랑이며 또 그것만이 아름답게 각인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인한 감정의 끝을 내달려본 사람은 그 고통의 시간만큼 성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달콤하기만 한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봄날은 간다가 상우의 성장 영화로도 읽히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모든 청춘 남녀의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새로운 사랑이 올까 두려운 중년의 문턱에서 아파도 좋은 순정한 사랑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회한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봄날은 가도 완숙한 가을이 우리 생에 찾아올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뜨겁지 않아도 편안한 그런 사랑 말입니다. 감사합니다.